요즘에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장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더더욱이 감사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에 20년 좀 넘게 거주를 하고 있고 HLG 현대 LG 합작 법인인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단속이 다쳤을 때 이 선생님들 지금 미국에 사시면서 처음 경험하신 거죠? 저는 솔직히 이게 네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세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보통의 우리가 이제 소매점들, 도매점들, 예를 든다면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쇼핑몰에서 단속하는 거 말고 기업 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법 이민, 불법 체류 혹은 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 경험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는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단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거기에 뭐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휘말려 있어서 그때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와서 단속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 그 현장에 단속 요원으로 나온 부서들이 사실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전체 구성원이 한 500명 정도라고 지금 미디어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500명 정도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복, 유니폼을 입고 왔었던가요? 그게 조금 의아한 게 제가 그때 당시 아이스 요원하고 직접 대화를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네네. 그분들은 자기들이 150명 정도 나왔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이스 요원들만을 얘기한 것인지 제가 본 것은 아이스하고 아이스 산하 ERO하고 그 다음에 연방마약단속국 DEA, 홈랜드 세큐리티 그리고 FBI, ATF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150명이 아이스만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물어봤을 때는 150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들의 얘기로는 그 요원들만 현장에 투입이 됐다라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잠깐 인터뷰 전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헬기도 떠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진짜로 그랬었나요? 예, 장갑차 제가 2대를 직접 봤고요. 그리고 2대 모두 위에 상부 뚜껑이 열려 있었고 기관총 장착된 것까지 제가 다 봤고요. 총기 휴대까지.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헬기 2대가 상공세를 하면서 계속 그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최초 신고자가 여성분이 있으신데 그 신고가 단기간 내에 됐었던 건 아니었었다는 소리네요. 왜냐하면 이 준비 과정이 다 있으려면 정부기관 산하에 협조 공문도 있어야 되고 최종 승인자도 있었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여러모로 제가 그 아이스 그분 포지션이 치프 뭐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뉴스에 나오셨던 직접 그 아이스 발표하시는 분들도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처음에 나온 것은 타겟은 4명의 히스패닉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추방됐다가 다시 미국으로 몰래 들어왔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3명의 남자가 범죄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 관련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어서 함께 모든 부서가 연관해서 몇 달 동안 설치하고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4명의 이 히스패닉계 관련돼 있는 사람을 문제시했다라면 150명의 인원이 뭐 IC나 DA나 HSI나 FBI나 뭐 여러 부서들뿐만 아니라 장갑차에 총기가 장착이 된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에 보통 단속을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살면서 본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분리해서 검문을 하고 체포하는 과정이 보통 있게 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보통 있게 되나요?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다 끌려 나온 다음에 그 IC 요원들이 첫 번째로 물어봤었던 게 미국 시민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네. 네, 아니다라고 그러면 현재 신분이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나머지 비자 소지자를 다 갈라놨었거든요. 이 지금 질문의 분위기가 나왔다면 보통 단속을 네 번째 경험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보통 단속을 나오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단속 요원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에 나온 목적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을 그런 건 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신분에 대해서는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는 그냥 물어보고 어떤 다큐멘테이션 같은 게 확인이 없이 분리를 그 다음부터 하게 되나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는 각각 그 기관에 그 스티커가 다 쭉 붙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 시리즌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게 무슨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시민권자는 나중에 또 따로 가서 한 곳에서 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일일이 다 또 그 개인정보를 쓰게 했고 아이디 제출을 하고 영주권이 있으면 실물 영주권을 보여달라고 없으면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네 분이 두 분이 랩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면 그 개인정보를 적어놨던 종이에서 나머지 한쪽이 clear to depart라고 써져 있는 거를 오려서 저희한테 주고 이제 가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영주권을 하루에도 그렇고 매 생활을 할 때마다 영주권을 소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보통 분들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아이디의 역할을 다른 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보여줘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영주권에 대한 확인은 아까 시민권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디하고 영주권에 대한 사진을 있으면 보여달라는 얘기가 있게 되나요? 분위기가? 예, 처음에는 저한테 그 실물 영주권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반문을 했었거든요. 예, 분명히 영주권을 가지고 다니는 게 맞지만 그게 맨데토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수수료하고 또 그걸 다시 그렇죠. 받는 기간이 있는데 당신 같으면 그걸 가지고 다니겠느냐. 네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긍을 하면서 그러면 영주권 앞뒤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혹시 몰라서 항상 저는 그것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니까 앞뒤 사진을 다 보여줬고 영주권 앞면에 보면 그 제 에일리언 넘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에일리언 넘버하고 제 개인정보를 다 조회를 하더라고요.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가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방송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영주권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파일은 조심히 사진에다가 넣으시면은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는 앞뒤면으로 찍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러한 분위기 내에서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영주권 카드도 본인들의 확인을 할 때에 받아들여 주던가요? 예, 다 인정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 단속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에 투입이 된 요원들이 한국인이 지금 현재 파악되는 거는 300명이고 전체의 475명을 체포했다고 나오는데 그 체포 과정이나 아니면 한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형태의 액션이 있다거나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바깥에서 보시기에 이건 정말 뭐 인권적인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혹시라도 느끼신 게 혹시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끌려 나갈 때는 좀 이렇게 강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건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부터는 그런 점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에 모아놓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따로, 나머지 일반 뭐 비자 소지자 따로 이렇게 해서 그 뭐 남녀 구분 없이 그리고 뭐 히스패닉이나 이런 다른 인종에 상관없이 다 그냥 그 큰 둘레 테두리로만 해가지고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할 때도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했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아, 네. 근데 방송에서 보면 어떤 미디어들은 한국의 미디어나 혹은 미국 쪽의 미디어들이나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사실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란 기업의 타겟이 된 거냐, 아니냐. 그리고 타겟이 아니라면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관세로 인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나라들은 다 긴장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영상을 보여주는 어떤 미디어들에서는 그 불법 이민자의 단속 영상 속에서 쇠사슬로 꽁꽁 묶는 장면들이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것처럼 체포를 하는 이유와 혹은 이 쇠사슬로 묶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선생님이 직접 못 들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분위기가 쇠사슬로 묶어서 가는 사람은 누구였고 보통 그냥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분리가 되던가요 보통? 그거는 솔직히 저도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쇠사슬로 묶여서 갔었던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손에 그 타이만 하고 그렇게 갔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 손에 타이만 하고. 예. 근데 어떤 비디오를 지금 보면은 그분들은- 쇠사슬로 묶는 분들이 손하고 발을 묶었던데 그럼 그런 분들은 도주를 했었던 사람들 혹은 도주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보통적으로 보면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도주를 했었던 사람들은 멕시칸 그 히스패닉들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예, 심지어는 뭐 그 1, 2층 사이에 그 천장 실링 있는데 거기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재창고 더미에 숨어 있다가 발각된 사람도 있었고 뭐 이제 그 저희 그 굴뚝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데까지 올라가고 뭐 심지어는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연못으로 뛰어들어가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고 다 히스패닉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내용으로 봤을 때 이스타 비자나 혹은 B1, B2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한국 분들의 대부분 300명이 그러한 비자 소지자가 많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사실 영어가 자유롭지가 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체포 과정에서 트랜스레이터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그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통역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보여달라, 네가 여기에서 체류하는 신분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대화가 원활히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분위기로 보통 진행이 되던가요? 보통 이제 주재원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은 영어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다가 보니 너무 당황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당황한 걸 진정을 시켰고 그냥 질문에 대답만 잘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통역이 없이 많이 진행을 됐고 영어가 가능한 저희들이 순간순간 옆에서 이렇게 하시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순간순간 저희가 통역을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공식적인 통역 요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서의 주제 내용과 이제 오늘 방송에서의 주제 내용이 전반적으로 공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현재 체포가 된 한국 분들의 300명이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지금 예측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사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동안에 오랜 동안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지금 이 300명들이 어디에 지금 구금이 돼 있고 그 소식을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회사에서 파업을 했었던 거는 이런 일이 목요일 날 아침 9시 반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그리고 저녁 거의 8시 달 때까지 그분들이 그 모든 장소를 다 통제를 하고 있었고, 8시가 조금 안 돼서부터 그분들이 이제 그 장소에서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후송 차량이 떠난 다음부터.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게 전 공정마다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대부분 잡히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시스템 관련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생산 설비들을 이제 그쪽에다가 인스톨레이션 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나 인스톨레이션이나 아니면 시스템 쪽에 관련해서는 이 미국 내에 있는 회사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고, 양쪽에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비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 그분들이 그거를 다 와가지고 설치를 하고 시스템을 하면서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 현지인들을 다 하이어를 했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사실. 네네. 지금 한쪽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 부분이 들려오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 상호 관세. 그 중에서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강하게 최첨단 분야를 가지고 있는 방산주 같은 경우,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기업들을 빠르게 미국에 들어와라.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 반도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전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을 지어서 바로 지역 주민이나 혹은 뭐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이어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산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에 시간이 있어서 그걸 보여줘야지만 우선권이라는 건 경쟁 회사에 비해서 우선권이라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삼성의 반도체 혹은 현대자동차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 원래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공장은 2차 전지로 해서 원래 있었지만은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고용인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지에서 뭐 알라바마가 됐건 조지아가 됐건 뭐 그 기타 뭐 텍사스가 됐건 그쪽에서 현지인들을 바로 하여 고용해서 채워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장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기술을 자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적소에 채워지기가 힘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뭐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잘못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는 많은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말하기로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또 미국인에서 고용 창출이 되면서 미국이 강대하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나 공장을 짓는데 좀 소극적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어저께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뭐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 공장을 짓는데 100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인원이 100명이 필요하다. 그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면 이제 그
그 중추를 담당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체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생산 라인은 거의 그냥 일시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현장에서 그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지금 당장은 뭐 한 서너 달 전부터 사람들을, 그 아울리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고 있지만, 한 사람, 물론 개인적인 차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생산 설비에 쓰이는 시스템이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시스템에 대해서 쓸 정도로 배운다 하더라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장을 건축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그 내부의 설비라든가, 그 설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각종 시스템적인 요소들,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미국 회사를 시킨다면 1년 걸려야 될 일이 4년, 5년이 걸릴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길게 갈 수가 없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 이해가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 걸 알면서도 B1, B2라든가 이스타를 통해서 빨리 이 사람 투입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분들이 계속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고 안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회사가 지금 이렇게 돼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이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미국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쉽게 풀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이 지금 현재 부금이 되어 있는 300여 명, 대한민국의 영사 면담을 이제 시작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도 정부 기관에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제일 빠르게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미국의 출장을 바로 이제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 다시 고용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본인들도 불안 심리가 물론 합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오해가 있어서 구금이 되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분들도 있어서 구금이 된 분들은 풀려나기도 할 텐데 대부분은 이제 추방이 되겠잖아요, 사실은. 예,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이 추방이 된 사람들은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죠, 보통. 이제 미국의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한국인들이 혹은 한국인들이 채워지지 못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다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하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선생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일이 아닐까요, 혹시? 일단은 왜냐면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실제적으로 생산을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게 다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계속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당연히 저희 회사도 지금보다 더 고용을 넓힐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돼버렸으니까 그 운영위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얌담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이 문제가 된 경험이 사실 처음인데 공식적으로는 그 인원도 체포된 인원도 지금 역대 최고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계획이 내부에서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체포가 안 되신 분들은 전체 다 한국 귀국을 시킨 상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출장마저도 전체 무기한 연기됐거나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 출장을 일시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공장을 지금 건설하는 마무리 단계나 혹은 앞으로의 기자재들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기 위한 기계 설비들이 이제
입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이 현재의 이 프로젝트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에 대한 공사 건설이 계속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회사의 두 개의 배터리 공장의 건설 현장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회사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주재원으로 파견되신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실 주재원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지 채용 직원들이 우선 정직원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아퍼레이터로 고용이 되는 아울리 직원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아울리 직원들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만으로 움직인다, 나머지 정직원만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죠. 물론 회사는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을 생산해내기로 했다면 앞으로는 100이 아닌 한 10, 이런 정도밖에 생산할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던 주제 내용 말고 혹시 선생님께서 체포가 된 한인분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나눴는데 체포가 된 부분들의 개인적인 내용이라든지 혹은 정책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그리고 분위기가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뉴스상에서 나오지 않은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 어떻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미국 정부에 바라는 게 한국 정부에서 원래 투자하기로 한 게 3,500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약속한 게 1,500불로 알고 있어 도합 5천억 불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가 사실 미국에서는 단순 투자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일들인데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주는 나라 사람들에 대한 비자 문제는 조금 더 예외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한국 회사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느꼈었던 것이 이 빨리빨리 문화.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긴 합니다만 모든 것을 빨리 처리를 하려다 보니 이런 일까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벌써 10수년째 이렇게 이러한 비자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한다는 그 일을 했었던 것들, 이런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좀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좀 너무 미국의 강력한 법치에 대해서 좀 우습게 생각한 점들이 네,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점도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데 이런 조금 아니라다고 하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죠. 이민생활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이 300명이라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475명 중에서 300명이라고 하면 거의 3분의 2인데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예외라는 건 없구나.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돈은 돈이고 불법 체류, 불법 이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일 진행에 있어서의 부분은 분명히 별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 그 ICO인들이 하루에 할당량이 있는데 그 할당량을 지금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관점에서 느끼시나요? 아니면 분위기를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이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비자라든가 미국의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성격에 맞지 않는 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는 당연히 위법이죠. 근데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체자는 아닌데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회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도 애를 쓰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직원들 빨리
훈련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본사 사장님도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에 그 분위기로서는 개인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답답한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300여 명의 강제 구금이 된 시설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찢어진 매트리스에 뭐 누수, 고인물, 곰팡이, 낡은 샤워 시설, 뭐 만연한 벌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살면서 기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돼버렸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마무리될 얘기가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인터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 부탁드리고 양쪽에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같은 말이지만 적어도 최우방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주는 나라라면 특혜는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이 비자 문호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고 미국 정부는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얘기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대다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네, 미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화가 돼 있으면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말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서로 다름이라든가 생각의 이런 다름 같은 거, 그리고 적어도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도 선생님 말씀하고 100% 동의를 한다면 할까요? 왜냐면 의견 말씀해 주신 것들의 내용이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혹시 가족들이 느끼시는 감정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인터뷰이신데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 나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많은 한국분들, 한국에 사시고 계시는 한국분들, 이런 이슈가 지금 처음이고, 또 미국 내에서나 캐나다, 남미 쪽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로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귀한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저도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궁금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생긴다네.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 정이 넘치고 다양한 화제 속에 정보가 넘치네. 우리는 기다리셈을 알게 되고 기다리셈과 시간 속에서 우리만의 지식과 상식이 늘어난다네.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